나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내 생각도 평범했고, 내가 살아온 삶도 지극히 평범했죠. 내 이름을 기리는 웅장한 기념비 따위는 어디에도 없고, 내 이름 역시 머지않아 세상에서 까맣게 잊힐 겁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나는 그 누구보다 눈부시게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내 온 마음과 영혼을 다 바쳐 단 한 사람을 지독하게 사랑했으니까요. 나라는 사람에게는 평생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시인이든 미치광이든 간에 사랑에 빠진 남자는 오직 한 사람만을 향해 자신의 온 세상을 열어냅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1946년의 늦은 여름, 엘리를 처음 본 순간 내가 그동안 굳건하게 지켜왔던 세계는 완전히 허물어졌고 나의 모든 세상은 철저히 그녀를 중심으로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내 삶에 찾아온 가장 거대하고 눈부신 기적이었습니다.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누군가를 사랑해보는 일, 그것이 누군가에게 평생을 바친 찬란한 기념비가 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차마 지워내지 못하는 가장 서늘한 흉터로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 페이지가 소설과 다르게 쓰여졌다고 해서 그 시절 우리가 써내려간 진심의 온도까지 차가운 것은 아닐 겁니다. 늦은 밤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보내셨어요? 저는 윤집중입니다. 치매에 걸려 자신을 잊어버린 아내를 위해 매일같이 낡은 공책을 펼쳐 그들이 함께했던 찬란한 살아내의 기록을 읽어주는 남자, 니콜라스 스파크스의 소설 노트북의 주인공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책을 흔한 로맨스로 기억하지만 제게는 이 책인 인간이 누군가를 위해 어디까지 자신을 비워낼 수 있는지에 대한 거대한 헌신의 철학서로 읽힙니다. 오늘 밤은 이 소설의 첫 번째 페이지를 천천히 넘겨보려 합니다. 바쁜 일상의 소음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참 치열하고도 다정했던 저의 낡은 일기장과 노아의 공책이 만나는 그 고요한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세상이 철저히 타인을 중심으로 다시 돌기 시작했다는 노아의 고백. 그 문장을 입안에 머금고 있으면 저 역시 누군가의 낯선 세계로 기꺼이 온몸을 던졌던 저의 첫 페이지가 아스라이 떠오릅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건 어쩌면 내가 그동안 견고하게 쌓아왔던 일상의 고요함을 깨고 완전히 다른 축을 가진 누군가의 세계로 기꺼이 궤도를 이탈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저 역시 나만의 확고한 질서 속에서 평온함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게 음식이란 그저 허기를 채우는 무의미한 것에 불과했고 무언가를 소비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에는 늘 저만의 엄격하고 타협 없는 기준들이 존재했죠. 하지만 한 사람을 마음에 품게 된 순간 저는 제가 살아왔던 그 익숙한 궤도들을 기꺼이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낯선 겨울의 긴 여행길이 생각납니다. 만난 지 채 150일도 되지 않았던 서툰 유대감 속에서 저는 제 기준에서는 조금 과분하고 또 조금은 어색했던 당신의 화려한 목적지들을 묵묵히 따라 걸었습니다.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가치들과 맞지 않아 마음 한켠에는 주춤거리는 망설임이 일기도 했고, 음식 하나, 장소 하나에도 내 취향이 지워지는 피로감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 앞에 마주 앉아 아이처럼 환하게 웃어주는 당신의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속으로 삼켜야 했던 그 모든 경제적인 망설임과 어색함, 그리고 누적된 피로감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관계 속에서 저희 나침반은 온전히 당신의 세계만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나를 비워 당신의 주파수에 보폭을 맞추는 것, 나의 세상을 허물어 당신의 기쁨을 채워주는 것, 사랑을 시작한 남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눈부신 기적은 바로 그 무모한 헌신 자체에 있음을 그때의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독했던 노아의 노트북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나는 매일 밤낮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한 통의 답장조차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1년 동안 매일 써내려간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죠. 끝내 답장이 오지 않아 편지가 끊긴 뒤 나는 그녀가 무심코 아름답다고 말했던 그 낡고 버려진 윈저 저택을 사들여 홀로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지붕에 대들보를 다시 세우고 썩어버린 바닥에 나무 판자를 새 것으로 갈아 끼우며 매일 밤 온몸이 녹차가 될 때까지 톱질을 하고 못을 박았습니다. 내 두 손에 박힌 투박한 굳은 살과 흘려보낸 땀방울들이 혹시라도 기적처럼 그녀를 다시 내게로 이끌어줄지도 모른다는 그 미련하고 맹목적인 믿음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이 집을 완벽하게 고쳐내면 언젠가 그녀가 돌아와 그 안을 채워줄 것만 같았으니까요. 노아가 답장 없는 편지를 매일 쓰고 홀로 낡은 저택을 고쳤던 그 수많은 날들, 그건 단순히 그리움의 발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현실로 공간에 증명해내려는 가장 고독한 노동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랑은 처음 마주한 기적 같은 감정만으로 유지되지 않더군요. 불꽃이 지나간 자리에 관계를 지탱해줄 단단한 울타리를 치는 것. 그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혼자 벽돌을 쌓아 올려야 하는 지난한 인내의 시간입니다. 나이가 다르다는 이유로, 살아온 결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의 다름은 쉼없이 부딪히며 삐걱거렸습니다. 때로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투정이 성벽을 흔들었고, 감정이 격해진 순간 날아온 날카로운 막말들은 가슴 깊은 곳의 심장을 사정없이 베어내기도 했습니다. 참 아프고 화가 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던 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번 도망치는 대신 그 무너진 모서리들을 묵묵히 혼자 깎아내며 우리의 집을 다시 보수하려 애썼습니다. 감정의 폭풍우가 지나가고 난 뒤 찾아오는 당신의 뒤늦은 사과를 말없이 기다려주며 내가 상처받는 것보다 우리라는 울타리가 깨지는 것을 더 두려워했었죠. 답장이 오지 않는 편지를 매일 우체통에 넣었던 노아의 마음이 이와 같았을까요? 비록 알아주는 이 없고 외로운 침묵의 시간이었을지라도 나의 이 우직한 인내와 책임감이 결국 우리의 노트북을 가장 단단하게 지켜내줄 거라 믿었던 고단하고도 아름다운 밤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써내려간 이 사랑의 첫 번째 챕터가 이토록 치열한 노력과 깊은 숨죽임으로 가득했음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오직 한 사람만을 향해 세상을 연다는 노아의 말처럼 누군가를 위해 나의 세상을 완전히 허물어 보고 그 상처 속에서도 묵묵히 성벽을 지켜내본 경험은 그 자체로 우리 삶의 가장 위대한 기록일 겁니다. 비록 그 기록이 소설처럼 영원한 해피엔딩으로 이어지지 못했을지라도 온 마음을 다해 누군가의 세계를 안아보려 했던 그 소중한 굳은 살만큼은 우리 삶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자부심으로 남을 테니까요. 오늘 밤은 여러분의 노트북 첫 페이지에 적혀 있을 그 서투르지만 눈부셨던 헌신의 기억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이 시간에는 노트북의 다음 장을 펼쳐보겠습니다.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이고 거센 폭우가 몰아치던 날, 세상의 오해와 비난 속에서 나를 지켜주었던 구원의 비바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진짜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다들 따뜻하고 편안한 밤 되세요. 저는 윤집중이었습니다.